네, 안녕하세요. 한양대 사회봉사단에서 누리입니다. 앞으로 누리는 이야기란 프로그램으로 여러분들과 만나 영화, 책, 드라마 등 다양한 미디어를 통해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생각입니다. 전문적인 평론이나 문장의 구조, 촬영 기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닌 철저히 주관적이고 제멋대로의 얘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 흘러가듯 지나간 얘기 듣듯 아이고 오늘 무슨 말 하는지 한번 읊어봐라, 이런 자세로 들으시길 권장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 주제는 행복에 대해서 함께 얘기를 나눌 생각인데요. 얘기를 나누고 생각을 나누기에 앞서 함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앞서 말했듯 철저히 제멋대로인 프로이기 때문에 제가 들었던 노래나 좋아하는 노래로만 구성되었습니다. 콜드플레이의 Something Just Like This 입니다.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I've been reading books of old, the legends and the myths, Achilles and his gold, Hercules and his gifts, and Spider-Man's control, and Batman with his fists. And clearly I don't see myself upon that list. But she said, where'd you wanna go? How much you wanna risk? I'm not looking for somebody with some superhuman gifts, some superhero, some fairy tale bliss. Just something I can turn to, somebody I can kiss.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Oh,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Oh,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I've been reading books of old, the legends and the myths, the testaments they told, the moon and its eclipse, and Superman unrolls the suit before he lived. But I'm not the kind of person that it fits. She said, where'd you wanna go? How much you wanna risk? I'm not looking for somebody with some superhuman gifts, some superhero, some fairy tale bliss. Just something I can turn to, somebody I can miss.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Oh,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Oh,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Where'd you wanna go? How much you wanna risk? I'm not looking for somebody with some superhuman gifts, some superhero, some fairy tale bliss. Just something I can turn to, somebody I can kiss. I want something just like this.
네, 함께 노래 들어봤는데요. 많은 나이는 아니지만 저도 이젠 마냥 뭐 천진난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기에는 좀 많이 닳아버린 사람이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좀 현타가 오긴 하지만 그래도 가끔 이 노래를 들으면 뭐 애써서 찾을 필요 없이 순수했던 순수하게 행복했던 때가 떠올라 마음이 몽글몽글해지곤 합니다. 오늘 행복에 관한 얘기를 나누기 위해 한 시를 준비했는데요. 데미안이라는 소설의 작가로 잘 알려진 세계적인 작가 헤르만 헤세의 시입니다. 네, 행복해진다는 것. 헤르만 헤세. 인생에 주어진 의무는 다른 아무것도 없다네. 그저 행복하다는 한 가지 의무뿐.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세상에 왔지. 그런데도 그 온갖 도덕, 온갖 계명을 갖고서도 사람들은 그다지 행복하지 못하다네. 그것은 사람들 스스로 행복을 만들지 않는 까닭. 사랑하는 동안에는 누구나 행복에 이르지. 스스로 행복하고 마음속에서 조화를 찾는 한, 그러니까 사랑을 하는 한 모든 인간에게 세상에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의 가장 깊은 곳, 그의 영혼, 그의 사랑하는 능력이라네. 보리죽을 떠먹든 맛있는 빵을 먹든 누더기를 걸치든 보석을 휘감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순수한 영혼의 화음을 울렸고 언제나 좋은 세상, 좋은 세상이었다네. 네. 행복이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들이 나올까요? 헬르만 헤세는 사랑하는 동안에는 누구나 행복에 이른다고. 사랑하는 능력이 살아있는 한 세상은 언제나 좋고 옳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하지만 좋아하지 않는다고 해서 싫어하는 것이 아니듯 좋아한다고 해서 사랑을 하기는 어렵죠. 우리가 처음 스스로 사랑을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건 자신의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 아무 잡념 없이 순수히 몰두할 수 있던 것이 존재했고 그건 곧 우리의 꿈이 되었습니다. 과거 저는 책과 같은 이야기에 몰두했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전 소설가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뭐 지금은 안정적인 직장을 목표로 그냥 무난하게 취업 준비하는 대학교 4학년이지만 그때는 그때는 정말 글을 많이 쓰고 싶었고 많이 사랑했습니다. 뭐 지금도 가끔 여러 출판사들의 공모전 일정을 찾고 가끔씩 좀 글을 끄적이는 걸로 보아 아직 그 사랑에 대한 미련이 좀 남았나 봐요. 질척거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꿈 다음으로는 우린 무엇을 사랑할까요? 우리는 여러 현실적인 이유로 꿈을 뒤로하고 다른 목표를 정합니다. 꿈에 대한 사랑이 작아진 후에는 우리는 사람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제 그 사랑한 사람을 보통 연인이라 부르죠. 네. 우리는 그 사랑을 하는 동안은 분명 나이를 먹었음에도 미숙해지고 어쩌면 아이처럼 행동하고 사랑하게 됩니다. 무모하게. 그러면서 행복을 욕심내기 시작하죠. 제가 이렇게 꿈과 연인에 대한 말을 꺼낸 이유는 한 영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1988년에 개봉한 이탈리아의 영화인 시네마 천국인데요. 이 영화가 꿈과 사랑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영감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영화의 줄거리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제 이 영화는 이탈리아의 한 유명 영화 감독이 고향에 은사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으며 시작합니다. 그 감독의 어린 시절의 회상을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이야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 영화 감독은 그러니까 이제 토토라는 별명을 가졌습니다.
토토는 어린 시절부터 영화를 사랑하는 소년이었습니다. 세계 2차 대전이 한창이던 시절 토토의 집은 아버지가 전쟁터로 나가고 살림이 어려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토가 성당에서 잔심부름 버는 푼돈이 아까운 판국에 영화는 그의 가족에게 반갑지 않은 손님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가끔은 생필품을 사야 되는 돈을 삥땅 쳐서, 전문 용어로 삥땅 쳐서 영화를 보고 주운 필름을 모아둔 통에 불이 붙어 어머니께 호되게 혼이 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 필름은 이제 불이 잘 붙는다 하더라고요. 작은 열에도. 그래가지고 그 불이 붙어 집이 탈 뻔하고, 그러다 보니까 엄청 혼이 났지만 토토는 포기하지 않고 영사기술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토토는 마을의 유일한 영사기사인 알프레도에게 기술을 알려주길 요청하지만 처음엔 알프레도는 어린아이가 하기에는 너무 굳은 일이고, 그리고 흔히 전망이 없는 직업이다 라는 이유로 알려주길 거부합니다. 하지만 그 후에 어린아이와 그 중년의 모종의 거래를 통해서 토토에게 기술을 전수하기로 약속합니다. 기술을 전수한다니까 좀 무협지 같은 느낌도 나네요. 어쨌든 영사 기술을 알려주기로 약속합니다. 영사 기술을 배우던 날들 중 이제 한 야외 상영의 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필름은 쉽게 불이 붙습니다. 근데 심한 발열로 인해서 이제 영사기 필름에 불이 붙어버렸는데, 그 불길은 순식간에 영화관을 다 집어삼켰고 모든 것이 이제 다 불타는 상황이었어요. 다 불타서 형태가 없어지고, 그 불길 속에서 알프레도는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그 상황에서 토토가 알프레도를 구해 목숨은 건졌지만 그는 그만 실명을 하고 맙니다. 한 졸부, 아마 졸부였을 거예요. 부자의 도움으로 영화관은 다시 재건되고, 그곳에서 토토가 새로운 영사기사가 되어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지나 토토는 알프레도의 친구로 고등학교까지 진학합니다. 처음에는 난 학교 안 갈래요. 그냥 기술 배울래요 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든 옛날이든 유럽이든 다 똑같나 봐요. 애들 학교 안 가고 기술 배우겠다는 거. 하지만 토토의 은사 알프레도의 충고로 그는 고등학교까지 다녔습니다. 고등학교에서 토토는 한 소녀를 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처음 하는 짝사랑에 고민한 토토에게 알프레도가 이야기를 하나 들려줍니다. 그 이야기는 흔히 공주와 기사의 이야기로 알려졌는데, 공주에게 사랑에 빠진 병사는 100일 동안 발코니 밑에서 기다린다면 당신의 사랑을 받아주겠습니다 라는 공주의 말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벌에 쏘이나 쭉 같은 자리를 지키다가 마지막 100일째 되는 날, 그 전에 발코니 아래를 떠났습니다. 토토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묻었지만 알프레도는 자신도 모르고 나중에 알게 된다면 자신에게 알려달라는 말을 남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토토는 병사와 같이 소녀의 방 발코니에서 보이는 골목에 자리를 잡아 비가 오는 궂은 날에도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 끝에 그의 사랑은 결실을 맺었고 토토와 소녀는 연애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연애를 시작하고는 더 많은 시련이 토토를 기다렸습니다. 일단 가난한 토토의 집안과 볼품없는 직업을 가진 그와의 연애를 소녀의 아버지는 아주 극구 반대하셨고, 심지어는 이때 군대가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그래가지고 토토에게 영장이 나와서 그만 군대에 입대해야 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거기에 소녀의 아버지의 전근으로 이사마저 예정되었네요. 그러면은 이건 어쩔 수 없이 이별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입대 전날 토토는 소녀와 마지막으로 만나기로 약속했지만 그녀는 오지 않고
토토는 그렇게 군대로 떠났습니다. 그가 다시 고향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소녀에 관한 모든 소식이 끊긴 후였습니다. 그렇게 첫사랑을 무기력하게 보내고 시대에 빠진 토토는 그의 마을처럼 무기력하게 시간만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토토에게 알프레도는 이 마을에는 미래가 없다며 로마로 떠나 일을 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는 절대 돌아오지 말라고 편지조차 하지 말라며 토토에게 잔인하게 그리고 아주 따뜻하게 충고를 건네며 다짐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토토는 알프레드의 말을 가슴에 품고 로마로 떠납니다. 그는 로마로 떠나 결국 유명한 영화 감독이 되었고 그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 알프레드의 부고 소식을 들은 토토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다시 돌아온 고향에는 이제는 낡은 극장인 시네마 천국에 철거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토토는 먼지만이 가득한 극장 안을 둘러보고 고향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음을 느끼며 어린 시절의 추억이 담긴 극장의 철거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와 알프레도의 유품인 필름 한 통을 돌려보기 시작합니다. 그 필름에는 과거 신부의 검열로 편집한 키스신과 노출을 함께한 사랑을 나누는 장면들을 짜집게 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끝없이 계속해서 이어진 키스신에 토토는 눈물을 흘리며 영화는 마무리됩니다. 이렇게 영화는 마무리되었고 이제 영화에 대한 소감이나 아까 주제, 행복 그리고 꿈, 뭐 연인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겠죠. 하지만 그 전에 먼저 노래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처음 오프닝 음악으로 함께했던 곡입니다. 그리고 이 영화의 주제곡입니다. 앞으로 시작을 함께할 노래니 그냥 이런 노래구나 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러브 테마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네, 노래 다 듣고 왔는데요. 아까 어린 시절의 두근거림을 떠올리게 만들었던 Something Just Like This와는 달리 어딘가 먹먹함을 주는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들었던 노래가 두근거림을 줬다면 이 곡은 먹먹함을 준다고 했는데요. 두근거림은 뭔가 설렘을 다시 상기시켜 이제 고개를 들고 앞을 보게 만들지만, 먹먹함은 지나간 향수에 고개를 뒤로 돌려 가만히 멈춰서 지나온 길을 회상하게 만든 힘이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럼 이제 주제로 다시 돌아가서, 아까 제 꿈은 소설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는 대학교 4학년이고요. 그 취업도 무난하게 어디 가서 꿀리지 않을 안정적인 직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꿈을 어느 정도 포기한 거겠죠. 네. 여러분들은 꿈을 포기하셨나요? 아니면 그 꿈을 품고 노력하시나요? 이제 시네마 천국의 내용과 함께 먼저 꿈에 대해 얘기할까 합니다. 음, 일단 제 꿈은 생각보다 일찍 끝났었습니다. 학창 시절부터 이제 책을 좋아했고 글을 끄적이기를 좋아했고, 이제 읽었던 책, 보았던 영화, 그 내용들을 다시 곱씹으면서 나였으면 이 주제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까, 그런 상상을 하기를 즐겼습니다. 이제 중학생 때였을 거예요, 아마. 네. 중학생 때 저는 그때도 이제 글을 계속 써가지고 밤에 학원을 다녀오고 밤에 끄적인 글을 공책에 끄적였는데요. 어느 날은 그 공책을 책상에 그대로 두고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를 가고 학원을 다녀온 늦은 밤에 뭔가 공책의 위치가 이상해요. 아침에 다녀올 때와 달리 펼쳐진 상태로 있던 것 같은데, 그때 정말 이제 가슴이 철렁하고 무언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 공책엔 진지하게 쓴 글도 있었고, 장난 삼아서 이러면 웃기겠지, 이러면은 이거 완전 요즘 유행하는 거 다 때려넣는 거 아니냐 식으로 쓴 글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어떤 글이던 누가 읽었던 그건 제가 아직 누군가에게 보여줄 자신이 없었고 계획도 없었고, 그리고 그 글에 대해 평가받을 용기도 없었습니다. 그랬던 시절이었죠. 네. 그리고 어느 날이 아니라 다음 날, 그 다음 날인지 이틀 후인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리고 그때 가족끼리 저녁을 먹는 도중에 둘째 형이 그 노트에 글을 봤다며 말을 꺼냈습니다. 평가는 되게 간략했어요. 이 인간 원래 좀 재수 없어가지고. 네, 너는 글 쓰지 마라 가 끝이었습니다. 평가를 한마디로 하자면. 어떤 글을 보았을까요? 어떤 글이든 아까 말했듯 그 글은 분명 제가 보여주길 원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글은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그 식사 자리에서 다른 말들도 오고 왔다 갔다 했지만 전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가지고 있던 자신감도 기대감도 모두 다 없어진, 이제 사라지는 감각, 그것만 느껴졌습니다. 그래도 그 후로도 글은 계속 썼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 크게 달라진 것이 있었는데요. 그 뒤부터는 글을 쓰는 것에 마냥 즐겁고 설레진 않았습니다. 이제 그 말을 계기로 꿈과 현실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내 재능의 수준은 생각보다 훨씬 더 얄팍한 것일 수도 있겠다. 어쩌면 나는 그냥 공부하기 싫어서 글 쓰는 걸로 도피하는 거 아닐까? 그래서 내가 소설가로 꿈을 선택했나? 그런 생각들이 들기도 했고, 그런 생각들이 이제 머리를 차지하니까 내가 이렇게 글 쓰는 게 그럼 시간 낭비가 아닌가? 난 무엇을 하는 걸까 하면서 고민 들면서 겁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 토토와 저의 차이는 무엇이길래 저는 이렇게 꿈에 대해서 의심하고 겁내고 결국 포기해야 됐을까요?
토토는 영화의 주인공이니까 성공이 당연한 걸까요? 그렇다면 보통 자기 삶의 주인공은 자기라고 하는데 저는 제 삶의 주인공이 아니라 그저 조연에 불과했던 것인지 참 꿈에 대해서 고민하던 때 이 영화를 보고 계속 고민하던 질문입니다. 여전히 정답이라 할 만한 대답은 찾지 못했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재능은 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도 교내 글짓기 대회에서는 뭐 줄곧 상을 받아서 문상을 타고 그걸로 만화책이나 다른 책을 사고 재테크했죠 그때부터. 그리고 대학에 와서도 글쓰기 과제 같은 거는 좋은 성적을 받았고 이제 가장 기뻤을 때가 그때였어요. 네. 국제분쟁과 미디어라는 과목이 있는데 거기 교수님이 종군 기자와 뭐 이제 방송국 PD로 다큐멘터리 PD로 활동하시던 교수님이었는데 그분한테 칭찬을 듣고 마음에 드는 글을 쓰곤 했었습니다. 심지어는 그때 그 글을 둘째한테 보여줬는데 그 둘째형도 그날 일을 까먹었어요 아예. 그러고는 저한테 한 말이 야 누리야 너 재능 있다. 너 글 한번 써볼래? 너한테 이런 재주가 있는지 몰랐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야 참. 뭐 그래도 형 좋아합니다. 네. 뭐 가장 큰 차이는 이제 재능도 뭐 주인공이고 아니고 그것도 아니라 결국 지지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토토에게도 그 꿈을 탐탁지 않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었고 굳이 해야 되나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네. 근데 일단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충고해준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저한테는 이제 제 꿈 소설가에 대해서 믿어주고 지원해주고 그런 사람은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어쩌면 저 자신도 온전히 내가 소설가로 먹고 살겠다, 이거를 먹고 살 수 있겠다, 이걸 믿고 저도 온전히 100%로 응원하고 지원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절대 뭐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어쩔 수 없죠. 자기 자신도 못 믿는 꿈을 누가 어떻게 응원하겠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아직 여러분들은 지금 꿈이 있으신가요? 아직? 아까 말했듯 저는 지금 취업이라는 꿈이 아닌 목표에만 집중하고 있지만 아직 꿈은 계속 어딘가 묻어두고 품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글을 쓰고 싶고요. 소설가에 다시 도전을 하고 싶고요. 그때와는 달리 이제 적어도 뭐가 문제인진 어떤 게 차이 난지 알았으니까 저는 온전히 스스로를 응원하려 합니다. 지지하고. 만약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래요. 너무 현실적인 얘기만 하지 마세요. 너무 그것만 하진 마세요. 그냥 한 번쯤 지버리 박아가면서 시도하게 그냥 내비두세요. 예. 근데 그건 좀 말리세요. 뭐 그 꿈이 불법적인 꿈이거나 뭐 불로소득을 꿈꾸고 비트코인 한탕 노리는 것처럼 그거면 좀 말려도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귀찮다 내가 뭐 그것까지 말리냐 그냥 내비두시거나 아니면 욕을 하셔도 됩니다. 그건 알아서 친구분과의 관계를 주변인과의 관계를 생각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말하는 꿈은 좀 다른 거라는 걸 다들 아실 것 같아요. 뭐 대우가 어떻고 이건 연봉이 어떻고 전망이 어떻고 이런 게 아닌 그냥 처음에 좋아했던 거 순수하게 하고 싶다는 순수한 열망으로부터 나온 것 보통 꿈이라 하면은 그걸 말하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한번 그런 열망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조용히 그래 뺑이 쳐라 하고 말리지만 마세요.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연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전에 노래 한 곡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어릴 적 좋아했던 투니버스 애니메이션의 주제가입니다. 명탐정 코난의 주제가인 헬로 미스터 마이 예스터데이 듣고 오겠습니다. Hello, Mr. My Yesterday. 전해주지 않을래. 꿈이 이뤄지는 그때 꼭 다시 만나자고. 미치도록 내달려도 앞이 보질 않아. 덩그러니 홀로 남겨진 길 위에 섰어. 주저앉아 했어. 눈물 참으려 했어. 초라한 내가 싫어서. 정말 묻고 싶은 단 한 가지. 만약 신이 내 곁에 있다면 행복의 의미를 내게 가르쳐줘. 저마다의 길을 걸어가며 제각각의 노래를 부르며 날 부러워한 my friend. 정작 내세울 것 하나 없는 나지만 이제는 돌아갈 것조차도 없는 내일의 이유도 찾아볼 수 없어 내게선. Hello Mr. My Yesterday. 타임머신을 타고 꿈을 쫓는 어제의 내게 전해야 될 얘기. 희망을 말하는 그대여 그대에게 비친 내일을 살아가는 나는 미소 짓고 있나요. 누구나 찾고 있어 히어로와 현실. 매일 마주하는 현실의 벽 앞에 누구나 엇갈리는 선택을 하고 살지. 저마다의 기준으로. 에디슨이 반세기 뒤에 만약 다시 태어나게 되면 시간 여행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를 일이야. 희망이란 날 속여왔던 슬픔의 균형을 잃고 나서 이제 설 수도 없어. 저마다의 커져버린 꿈 얘기를 하기 바쁜 동창회조차 갈 수 없게 됐어. 초라해진 나의 꿈으로. Hello Mr. My Yesterday.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의 나에게로 부디 내 얘길 전해줘. 꿈을 놓아버린 그대여 시간이 흘러서 나였었던 그대는 진정 웃을 수 있을까.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순간부터 줄곧 이 길을 달렸어. 너와 함께한 1분 1초 모든 흔적이 내 삶의 증거야. Hello Mr. My Yesterday. Hello Mr. My Yesterday. 아침이 올 때마다 내가 나일 수 있도록 내 곁을 지켜준 내게 내 삶을 약속해. 우리 마주 잡은 두 손을 놓지만 날 믿어. 엇갈린 채 살아온 우린 어디를 향할까. Hello Mr. My Yesterday. 타임머신을 타고 꿈을 쫓는 어제의 내게 전해야 될 얘기. 내 전부를 걸고 맹세할게. 삶이 끝난다 해도 꿈이 이루어질 그때 너를 맞이하러 가겠어. 내 전부를 걸고서 내 전부를 걸고서 혹시나 내 목소리가 너에게 닿으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 난 네가 날 믿어. 나 포기하지 않아. 난 널 놓지 않아. Hello Mr. My Yesterday. Hello Mr. My Yesterday. 네, 코난의 주제가 헬로 미스터 마이 예스터데이 함께 듣고 왔습니다. 꿈에 대한 이야기는 앞에서 다 끝내려 했는데 이 가사를 들으니까 진짜 혹시 내가 그때 꿈을 꾸었던 나에 비해서 부끄럽게 살고 있지 않은가
나는 지금 떳떳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이 계속 들게 만드네요. 네. 그럼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는 진짜 정말 넘어가고 이제 연인에 대해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지금은 네, 연인이 없는 상태입니다. 혼자입니다. 그리고 없는 지도 꽤 됐고 그래가지고 이제 연인에 대한 막연한 뭐라 하지 동경은 있는데 다시 이제 어떤 감각인지는 다 까먹은 것 같아요. 빨리 만나야 되는데 누군가를. 그다음 우리가 이제 연인이라 부를 만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만나게 되는 걸까요? 뭐 처음엔 친구로 있다가 좋아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진짜 영화나 드라마처럼 한눈에 반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더 영화나 드라마 같이 원수였다가 서로 좋아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우린 서로를 어떤 관계로 시작했든 서로를 알아가다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시네마 천국에서는 이제 한 소녀 이름을 아까 제가 말했었나요? 엘레나라는 소녀가 토토의 연인으로 나왔는데요. 엘레나는 그야말로 공주 같은 그런 소녀였습니다. 토토는 그 엘레나의 모습에 미모에 일단 먼저 첫눈에 반했고 그녀와 함께하며 알아가길 원했습니다. 그리고 알프레도의 충고를 따라 이야기를 들은 대로 한번 똑같이 100일 동안 최선을 다해 기다려보자. 같은 자리에서 그렇게 쭉 기다렸죠. 알프레도의 이야기와 토토와 다른 점은 토토는 엘레나와 이어졌고 그 병사는 공주와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그 병사의 이야기를 먼저 생각해 보려 하는데요. 왜 병사는 100일째 되기 전날 99일째 그 자리를 떠났을까요? 99일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벌에 쏘이나 어떤 힘든 굳은 날에도 다 견뎠는데 그는 100일을 다 채우기 전에 떠나고 말았습니다. 사실 이것도 궁금해서 해석을 찾아봤는데 가장 주된 의견은 이거더라고요. 병사는 99일 동안 공주를 만날 수 있는 꿈과 희망 속에 살았으니 그걸로 만족하고 자리를 떠났다. 꿈에서 스스로 깨어났다.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공주가 약속을 지킬 거란 보장도 없었다는 게 이제 그 뒤를 이은 해석이고 그렇다면 이제 사랑이 뭐길래 그렇게 99일 동안 한 병사를 기다리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가 사랑에 대해서는 시네마 천국이 아니라 히가시노 게이고의 소설인 용의자 X의 헌신 여기서 좀 더 깊게 이 정도는 돼야 사랑인 건가? 라고 생각했었을 때가 있어요. 되게 좀 과하긴 하고 무겁긴 한데 용의자 X의 헌신에서는 이제 등장인물 이름이 기억 안 나네요. 네, 국내는 용의자 X라는 영화도 개봉되었는데요. 이제 한 수학 교사가 있고 그 옆집에 도시락 가게를 하는 이제 한 여자가 있고 그의 딸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여자는 이혼을 하고 이제 도박이나 가정폭력 그런 좀 이혼 사유들을 많이 범한 남편들과 떠나서 남편에게서 도망쳐서 딸과 함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기습 공격을 하듯이 찾아왔어요. 기습시위를 하듯이. 그래가지고 이제 딸한테도 손대려 하니까 그 여자가 확 머리가 돌아가지고 남편을 목 졸라 죽입니다. 진짜 살인을 해버렸어요. 딸이 죽였다. 네, 딸이 죽였습니다.
근데 옆집에서 이제 몸싸움하는 소리 그런 소동을 듣고 수학교사가 와서 무슨 일이 있냐. 처음엔 아무 일도 없다. 하지만 결국 혹시 도와줄 일 없냐. 내가 그거 알리바이 만들어주겠다 하는 수학교사의 말에 그 모녀는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결국 이거는 나중에 따로 이 영화는 나중에 따로 얘기하든가 할게요. 이 소설은 결국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이 수학교사가 모든 죄를 다 뒤집어쓰고 심지어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을 새로 한 명 죽여가지고 이제 아예 시간 인과관계를 다 꼬아버립니다. 그 다음날 사람을 죽여서 그 당일에 대한 알리바이는 찾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날에 대한 알리바이를 만들게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자신이 범인임을 자백하고 재판에서 판결을 받고 항소를 하지 않고 더 이상 사건은 진행되지 않고 수사가 종결됩니다. 그렇게 남자는 모든 죄를 끌어안고 교도소로 향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내용의 끝인데 사실 뭐 내용이나 묘사 같은 건 훨씬 더 많아요, 소설엔. 근데 이제 간략하게 얘기한 거니까 나중에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왜 이 이야기를 했냐, 거기서 그냥 이 사람한테의 사랑은 연인도 아닌데 심지어 그냥 자기와 짝사랑해서 그 사랑을 해서 자기 인생을 다 망쳐버리고 없는 죄까지 새로 만들면서 뒤집어 쓰고, 어떻게 그럴 수 있던 걸까? 이게 진짜 사랑인가? 라는 의문이 들었어요. 근데 저는 아마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누군가 새로 한 명을 죽이거나 같이 범죄를 덮어준다거나 그런 일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좀 이제 순화해서 보자면 어떤 굳은 일이든 함께 하겠다. 내가 그 사람의 오물을 멍해를 다 뒤집어 써주겠다. 그럴 만한 마음이 드는 사람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아닌가. 그리고 서로 그렇게 사랑하게 되면 연인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처음에는 이런 생각을 안 했던 게, 옛날에 만화를 좋아했었는데 타짜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허영만 작가의. 그래가지고 타짜의 이제 마지막에 일부 마지막쯤에 고니가 화랑이에게 와서 하는 말이 뭐 자기는 사랑을 안 믿는다. 사랑은 쉽게 변할 수 있다. 하지만 의리는 변하지 않는다. 내가 남편의 의리로 당신과 함께하겠다. 대충 이런 대사였던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옛날에 부모님들 싸우시던 거 보면 확실히 사랑보다는 의리인가 보다. 아직 같이 사시는 거 보니까. 네, 그런 생각도 들기도 했었죠. 뭐 이야기가 좀 많이 오갔네요. 그래도 많이 엇나가긴 했는데 결국은 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데, 여러분들은 연인과 어떤 종류의 사랑을 하고 싶은가요? 이제 의리로 필리아적 사랑, 아가페적 사랑, 그리고 에로스적 사랑. 보통 저희 나이 때에는 아가페적인 사랑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무조건적인, 헌신적인. 그 용의자 X의 수학교사는 너무나 헌신적이어가지고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썼고, 타짜의 고니는 이제 의리로 굳이 따지면은 필리아적 사랑을 따랐고, 토토는 사실 아까 영화 줄거리에서 말은 안 했는데, 토토는 로마에서 여자가 되게 많았어요. 같이 밤을 보낸 여자들이. 근데 이제 그의 어머니가 말하길, 전화 받는 여자가 매번 다르지만 그중 단 한 명도 널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 것 같구나 라며 토토에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토토는 아마 로마에 오고 나서는
계속 줄곧 어떻게 보면 엘로스적인 상황만을 추구했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 키스신 장면 때 키스신이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런 알프레도의 필름을 보고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걸 봐선 아마 토토도 엘로스적인 사랑이 다가 아님을 원래 알고 있었겠지만 그걸 다시금 느끼지 않았을까. 연인이라 부를 만한 걸 뭔가 다시 생각한 게 아닐까라고 추측을 해봅니다. 네, 아까 말했듯 철저히 제멋대로예요. 그냥 제멋대로에 지금 생각나서 뱉은 말입니다. 사실 여자친구도 없는 사람이 뭐 연인에 대하여 얘기한다는 게 좀 이상하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노래는 또 좋은 걸로 찾아왔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힙합 듀오 리쌍의 리쌍 브더스입니다. 제가 뭘 도와드려야 할지. 사랑엔 언제나 힘겨웠던 내 삶 벌어진 우산 끝처럼 난 항상 추위와 고독 또 심한 모독 그 모든 걸 다 견디며 여러 번 쉽게 차이며 진짜 사랑을 찾아 또 돌던 방랑자 하지만 그 발걸음을 멈추게 한 아리따운 낭자 너를 내 가슴에 새긴으로 내 삶은 끝없는 활주로 난 다시 태어났어 붉은 낯으로 피어난 꽃으로 Loving you 수줍음이 있어 Loving you 부드러운 두손 네 눈빛이 날 홀려 네 가슴을 막 울려 어떡해 Loving you 늘 변함없이 Loving you 날 감싸주니 저들판 위에 껐던 어둠 속에 달던 날 보며 질투해 너를 만나기 전 내 삶은 가시덤불 하지만 이젠 튼튼한 건물 너무도 큰 사랑에 있기만 하는 나는 바본 달저 둥근 달보다 내 삶이 더 밝아 네 모습은 마치 햇살이 내려앉은 창가 네 속삭임은 마치 할머니의 자장가 그걸 생각하니 그저 모든 게 평화로워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조화 그것은 바로 너와 나 너로 인해 난 이렇게 행복한데 그에 반해 난 내게 해줄 수 있는 건 800개 또 뼈가 쓰러지도록 세게 껴안아줄 수 있는 것밖에 없어 미안해 내 자리를 마련해준 내게 앞으로 나 신발이 되어줄게 나 신고 어디든지 가 더러운 걸 밟아도 걱정 마 아무도 눈치 못 채게 내가 다 감싸줄게 그 대신 죽을 때까지 내 옆에 있어 약속해 Loving you 부드러운 두손 네 눈빛이 날 홀려 네 가슴을 막 울려 어떡해 Loving you 늘 변함없이 Loving you 날 감싸주니 저들판 위에 껐던 어둠 속에 달던 날 보며 질투해 Loving you 늘 변함없이 Loving you 날 감싸주니 저들판 위에 껐던 어둠 속에 달던 아, 네. 이거 생각보다 노래 듣고 얘기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노래 들으니까 이제 아까 쓸데없이 이상한 이야기 하던 것보다 연인에 대한 생각이 좀 명확해졌는데 그냥 볼 때마다 이제 설레게 만들고 두근거리게 만들고 자신의 이제 내 앞으로도 미래에도 함께하고 싶다. 뭐
네, 좀 오글거리긴 한데 굳이 따지자면 내 미래를 맡겨도 괜찮겠다. 아니, 부디 맡아줬으면 싶은 사람이 연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대와 천국과 꿈, 연인에 대한 이야기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행복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안 했죠. 근데 사실 행복이라 할 게 저는 뭔지 명확하게 모르겠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참 잘 자고 밥, 뭐 스테이크 그런 거 안 먹어도 그냥 맛있게 삼겹살 좀 구워 먹고 그것도 행복한 삶이니까 행복하다 생각하는데요. 누구나 다 개인차가 있는 것 같아요. 행복에 채워지는 만족스러운 총량에 대한 개인차는 있겠지만 결국 행복의 절대적인 건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럴 수 있는 삶 아닐까 싶습니다. 건강하고 네. 그리고 그러려면 일단 죄 짓고 살진 말아야겠죠. 적어도 죄 짓고 살지 않고 좀 쪽팔린 거 없이 살고 싶고, 그리고 연인을 만나고 꿈을 이루지 못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보며 꿈에 대한 대리만족을 하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꿈을 도전할 기회를 얻거나 새로운 꿈을 찾거나 그럴 수 있는 삶이 행복한 거 아닐까요? 혹시 누가 행복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다면 꼭 나중에 책으로 출간해 주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까 진짜 차라리 음악 관련을 할 걸 그랬어요. 이게 영화에 대해서 하려니까 줄거리 설명하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떤 주제를 해도 뭔가 그 영화에 빗대서 설명해야 될 것 같고 상당히 골치 아프네요. 예, 그러니까 굳이 이제 한번 행복에 대해서 영화에 빗대 설명하자면 아마 토토는 결국 사랑은 못했지만 행복했을 것 같아요. 행복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꿈을 위해서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온전히 자신을 바칠 수 있었고 그 또한 되게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공까지 했으니까 그 후에 공허함은 아마 꿈을 이제 이루고 나서 다음 꿈을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한 허무함이 좀 밀려왔을 거라고도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저는 토토가 부럽고 행복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네, 이제 진짜 마지막 곡 함께 듣고 이 프로그램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첫 라디오 프로였는데 네, 사실 중간부터는 대본도 안 보이고 그냥 꼬여가지고 아무 말 막 했어요. 정확히 이제 헬로 미스터 마이 예스터데이 듣고 나서부터는 막 했습니다. 다음에는 좀 제대로 준비해서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선우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길에 노래 제목 안 말했네요. 길에 바람아 불어라 함께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은 가고 모두 잊어버렸겠지. 날 잊고 살겠지. 죽지 못해 살아간다는 게 썩 나쁘지는 않아. 바람아 불어라 있는 힘껏 비처럼 꽃이 내리게. 사랑한 님조차도 절대로 날 찾지 못하게. 숨을 고르고 또 한 걸음 오르고 난 고개를 떨구네. 주저앉아 들꽃을 바라보는데 썩 나쁘지는 않아. 혼자 걷는 게 사실 겁이 나. 난 두려워.
날 찾지 못하게 갈라진 입술로 휘바람을 부네 hey, hey. 거친 파도편이 잠재울 수 있게 점점 더 여리게 하루를 그릴래 또다시 달을 훔칠래 무거운 삶에 후회는 안해 괜찮아 그것도 나야 바람아 불어라 있는 힘껏 비처럼 꽃이 내리게 사랑한 님조차도 절대로 날 찾지 못하게 어둠아 덤벼라 있는 힘껏 먹물로 몸에 새기게 흘러간 시간 속에 어려진 날 잊지 못하게 날 잊지 못하게